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오늘도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기막힌 타이밍. 자, 어제였었죠.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된 어제, 다음 날인 오늘 민주당이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는데 수고했다 이런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네. 자,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그러면서 주식시장도 언급을 했는데 먼저 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그저께 코스피 지수는 2021년 8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불붙는 증시, 활기도는 증시, 코스피는 불장이라는 타이틀로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자, 동시에 어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주식시장에서는 장중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면서 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코스피 5,000시대 동력을 삼고 앞으로도 민생 회복과 성장으로 연결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일단 관세 협상하면 한 곱이 넘겼으니까 민생 회복에 더 힘쓰겠다.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이 발언의 내용보다는 그 발언의 타이밍에 고개가 좀 갸우뚱해진다 이런 지적이 있는 건데요.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코스피가 지금 좋은 상황이다라고 발언했던 게 오늘 오전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인데 네. 바로 이 시간에 코스피는 급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요. 자, 장이 열리고 1시간 정도 지난 오전 10시까지 급락하는 모습이 그래프로 확인이 되죠. 네. 바로 이 구간에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100포인트 이상 3%포인트 이상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자, 지금 코스피가 최고점을 찍었다, 불장이다 이렇게 칭찬하는 바로 그 시각에 현 정부 들어 역대 최고의 낙폭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네.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좀 머쓱한 상황이 됐다 이런 분석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앞서 보도해드렸지만 이게 관세 협상은 선방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지만 동시에 우리 경제가 도전에 직면했다는 분석도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병기 원내대표의 분석과 달리 바로 오늘 그 회의 자리에서도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라는 좀 더 현실적인 분석도 있었습니다. 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경제에는 앞으로 많은 험난한 과제가 있을 것이 글로벌 교역 질서에서 커다란 전환이 예고되고 그런 우려가 오늘 주가가 100포인트 떨어지고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아, 같은 회의에서 나온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같은 회의였고요. 네. 또 앞서서 보도를 보셨지만 이런 글로벌 요인 말고도 주식시장에서 세금을 더 걷는 이런 세제 개편 방향이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었다라는 분석도 지금 크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5천 시대를 외치고 있는데 당의 정책 방향이 뒷받침해주지 못한다,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당장 이 정책 타이밍이 안타깝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바로 오늘 회의에서요. 김병기 원내대표 옆에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현주 최고위원이 대표적입니다. 네. 자, 자신의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자, 이번 세제 개편안 내용도 그렇고 시점도 그렇고 신중할 것을 계속 주문했지만 어떤 조정 없이 발표돼 버렸다. 그 직후부터 주가가 폭락했다. 자, 대통령이 지금 이가 흔들리면서까지 그 어려운 관세 협상을 선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그 효과가 묻혀버린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특히 무엇보다도 지금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최대 규모의 그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이번에 세제 개편 당정 협의를 주도한 원내 지도부를 향한 그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김병기 원내대표가 자신의 SNS에 오후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세제 개편안은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은 걸 알고 있고 앞으로 이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바로 보죠. 자, 오늘의 마지막 이슈입니다. 네, 휴가를 떠나요. 자,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죠. 4일부터 8일까지 휴가를 떠난다고 공지했습니다. 네. 자, 경남 거제에 대통령 별장이 있는 저도섬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 휴가 중에 전국을 구상하고 또 독서와 영화 감상을 하면서 재충전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얼마 전에 이 대통령이 휴가에 관련돼서 언급한 발언이 있었죠. 그 발언이 화제가 됐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공직자가 선출직 공직자가 뭐 휴가가 어딨냐. 눈 감고 쉬면 휴가고 눈 뜨고 일하면 직장이지. 그러니까 뭐 약간 부작용이 또 있더라고요. 부하 공직자들이 또 모시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번에는 휴가를 가야 되겠어요. 대통령의 휴가는 늘 국민적 관심을 받고 또 동시에 야당으로부터는 늘 비판을 받아왔잖아요. 이번에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야당은 주로
지금이 어느 때인데 대통령이 휴가를 가느냐 이런 비판을 하는데요. 당장 네. 오늘도 나왔습니다. 안철수 의원. 자, 이재명 대통령 지금 대주주 10억 후퇴로 개인 투자자들 뒤통수를 때리고 휴가에 들어갈 것이냐, 가서 영화 보고 책 읽고 할 맛이 나느냐라고 저렇게 비판을 했는데, 자, 그런데 이 야당 시절에 민주당도 좀 비슷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휴가를 갔던 첫날 공교롭게도 주식이 폭락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비판이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서 나왔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비상시국에도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이렇게 위급할 때 대통령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아, 당시에 진성준 의원이 또 이렇게 비판을 했었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따지다 보면 대통령은 휴가를 갈 수가 없죠. 하루하루가 네. 다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면 부하 직원들은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휴가를 갈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여전히 휴가 문화가 척박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솔선수범을 보이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반론들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이 휴가를 가더라도 휴가 중에 전국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서 다 챙길 것이며 또 긴급 보고 시스템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지금 한민용 앵커도 휴가를 떠날 걸로 보이는데 저는 뭐 그런 휴가는 아닙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